자, 지금 알지노믹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지금 알지노믹스가 고점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21선대까지 추가적인 하락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주주분들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종목, 이벤트가 끝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좀 먼저 흔들리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분명히 핵심 일정은 좀 남아 있어요. 앞으로 4월 19일 날 AACR 2026에 대한 이 학회 일정이 좀 남아 있고, 이 RG001 가남 인상이라던가 뭐 앞으로 이런 임상 발표들을 좀 중간 결과를 구두로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걸 좀 모르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3월 26일 24만 5천 원이라는 고점을 좀 밀어 올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정말 강한 종목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를 지켜가면서 차트를 좀 정리해 간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먼저 꺾여 있고 반등이 나와더라도 이어지지 않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재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남아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끝까지 믿고 갈 비싼 가격을 사줄 주체가 약해진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학회 일정이 남아있다 이런 것보다 왜 남아있는 이벤트가 지금의 주가를 받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위험하게 보는 방식이, 야, 이벤트가 좀 남아있으니까 단순히 조정 끝나고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편한 자리가 절대 아니죠. 일단 먼저 가격 구조부터 보시면 2월부터 정말 쉼없이 가격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이 높아졌고 노란색 지금 3일선 위에 주가를 올려놓았, 그러면서 고점 24만 5천 원을 만들었는데, 자,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누가 봐도 좀 강한 차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점 이후였다. 자, 문제는 이 고점 이후에 강한 종목 같은 경우면 정말 강하더라도 정리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받쳐주고 위를 다시 두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알지노믹스는 고점 이후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라 반등 실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4월 1일 같은 경우는 우리 14.8%라는 좀 반등이 나왔었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좀 나오면서 8%가량 더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하다. 반등 하루 뒤에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등이 상승의 재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상단 매물의 확인으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지노믹스가 우리가 하락이 좀 아픈 게 아니라 반등조차도 신뢰를 못 만들고 있다는 게 더 뼈아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차트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걸 좀 보면요. 지금 24만 원대에서 좀 강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24만 원, 이 가격 위에서 따라 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격은 17만 원 초반대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반등이 희망이 아니라 정리에 대한 기회로 바뀌어주면서 계속적으로 누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좀 분명하다고 했죠. 19일날 있을 학회 일정, 이런 RZ001 가남 중간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기사들과 학회 일정 모두 다 이 기사들을 반복해서 알렸고, 일부 보도에서는 아테졸리주맙, 비바시주맙 병용 데이터까지 좀 언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 기대가 분명히 더 이어져야 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분명히 남아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벤트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벤트가 정말 가격을 더 비싸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확신이 약해졌다. 그러면서 우리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3월 31일 어땠습니까? 자, 기관은 매도하는데 개인들은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월 2일, 4월 3일도 역시나 개인들이 매수세를 좀 받아주면서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4월 1일 잠깐의 급반등이 나왔던 날, 이날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외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말해주는 게 결국 무엇이냐? 올라갈 때는 결과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빠질 때는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움직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끝까지 지켜줘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 좀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점 형성 뒤에 연속적인 하락 구간에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만 간다. 이래서는 방어한다 보다는 위에서 빠지는 물량,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대차장고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3월 말 이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4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8만 주를 넘겼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위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매수가 엇갈리는 구조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분명히 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던지면 아까울 것 같은 심리.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더 밀리면 못 버틸 것 같은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줄이고 싶다. 본전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나오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가 붙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도 좀 붙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방향성은 굉장히 더디다. 지금 알지노믹스가 딱 그 모습인데 오늘 좀 가장 중요한 임계점을 좀 보여줬다고 보고 있어요. 이 17만원 초반대 여기에서 구간에서 가격이 깨져버리면 뭐 AACR 이 기대를 안고 버티는 조정이 아니라 이벤트 프리미엄이 빠르게 벗겨지는 구조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살아난다면 조건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죠. 이 18만원 후반대에서 19만원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래량이 같이 동반돼야 되겠죠. 거래량이 없이 오르는 반등, 본전 매물이 정리되는 자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이나 기간 한쪽에서 이제 매도하는 흐름을 멈춰주면서 알지노믹스 이벤트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급이 분명히 들어오면서 막연하게 버티는 종목이 아니라 반대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17만원짜리에서 누가 매수를 해주고 반등에 누가 수급이 붙어주느냐.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붙느냐에 따라서 지금 자리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이 끝났다고 우리가 대응이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에 대한 이벤트 분명히 남아있고 같은 가격에서도 장중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7만원 초반대에서 버텨주는지 18만원 후반을 회복하면서 반등과 함께 거래량이 붙는지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 흐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 구간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전, 장중에 실시간의 흐름을 보셔야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우리가 본업이 있고 우리가 실시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신 분들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를 통해서 저한테 문자 하나 구독 또는 알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타점은 그대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타점 그대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같이 주가의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흐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가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타점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의 기준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좀 잡아왔는지, 이런 것들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 차트만 보면 그냥 흔들리는 바이오 정도로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플랫폼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알지노믹스 핵심 가치는 당장의 실적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RNA 이런 치환 효소 기반으로 플랫폼이 실제로 어디까지 좀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릴리와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대표 이력으로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 소개 자료와 이런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 규모만 하더라도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 회사가 국내 이벤트성 바이오를 넘어서 플랫폼 기술을 해외 제약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숫자를 보면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주가에 얹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5년 매출 어떻습니까? 70억 원에 달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영업 손실만 하더라도 15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만 보면 이 가격 계산이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기업 가치만 봤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알지노믹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